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막 어수선하고 막 차도 막히고 뭐 시승 행사나 뭐 이런 행사할 날씨가 전혀 아닌데 일단 행사를 날짜를 잡아놓은 거로 미룰 수는 없어서 그냥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GM의 한국 사업장에서 지금 사실상 한국에서 지금 막 이렇게 잘 팔리는 차가 트랙스 크로스오버밖에 없잖아요. 뭐 트레일블레이저도 만들어서 팔고 있고 나머지 뭐 수입해가지고 파는 차들도 있지만 지금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거의 지금 공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시 때부터 좀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판매량도 좀 괜찮은데 요 잘 팔리는 기세를 계속 좀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직접 개발하신 엔지니어 분들을 직접 만나 뵙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요. 또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트랙스 크로스오버 개발하신 분들이랑 뭐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라든가 뭐 이런 데서 몇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GM의 글로벌 연구개발센터에서 잘하는 분야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글로벌 명작이다, 글로벌 마스터피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GM의 엔트리 모델이지만 지금까지 GM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잘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얘기가 약간 좀 겉도는 식으로 이렇게 좀 되는 그런 거 있는데, 일단 제가 용인 에버랜드 근처에서 만나뵐 요 개발하신 분들은 일단 한국 분이십니다. 부지런히 가서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자, 여기 용인에 왔고요. 요 차를 직접 개발하신 연구원님이랑 같이 동승을 해서 궁금했던 것들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GM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이드 핸들링 담당 정우준 차장이라고 합니다. 정우준 차장님, 예. 라이드 앤 핸들링 담당. 예. 라이드 앤 핸들링이면은 이 연구, 이 차량 개발 쪽에 거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이게 거의 4번 타자. 그렇죠. 인기도 많기도 하고 네. 예, 소비자들 관심도 많고 예, 자동차 뭐 기계공학과 다니시는 분들이나 네. 저 친구들도 그렇지만 나는 라이드 앤 핸들링 연구원 할 거야. 그럼 괜히 멋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막 카레이서 같은 거 할 것 같고 내가 운전 제일 잘해 그러면 막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사실 네. 요구하는 게 많아요. 라이드 핸들링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이제 네. 요구되는 게 좀 많죠. 하여튼 그래도 가장 그 한국 GM의 에이스. 아, 에이스까지 있는데요. 네. 하여튼 요 차에 제가 라이드 앤 핸들링에 대해서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라이드 앤 핸들링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 예, 약간 제가 날카로운 거 그냥 훅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크로스오버잖아요. 네. 크로스오버라 그러면은 야, 이거를 크로스오버인데 SUV와 해치백의 중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저는 요 차를 잠깐 동안 시승하면서 운전대 느낌은 약간 SUV 같고 이 몸놀림이나 이런 거는 또 해치백 같네? 약간 이런 걸 느꼈거든요. 네. 제가 제대로 느낀 겁니까? 예, 맞습니다. SUV처럼 뭐 실용성도 좋고 그리고 이 아키텍처 자체가 SUV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을 당연히 느끼실 수 있고요. 반면에 저희가 이제 차량을 개발했을 때 세단, 네. 해치백, 네. 뭐 경쟁 차종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량.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드럽고 해치백처럼 좀 SUV 같지 않고 좀 나긋나긋하고 또 반면에 또 스테이블하고 네. 무게 중심도 낮잖아요. 그 부드러우면서 든든함. 든든한 거, 예. 묵직한 거, 무게감. 이게 무게감이 좀 느껴져요. 이게 그렇게 묵직한 차도 아니고 또 어떻게 뭐 엔트리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뭐 핸들링 특성을 보면은 예전에 제가 말리부를 1년 동안 타고 다녔었어요. 네. 말리부보다 이게 더 약간 더 중형차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말리부 개발하신 분한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사실 말리부 때 좀 가벼웠었거든요. 제가 말리부도 하셨어요? 네. 그거 좀 가볍게 일부러 만드신 겁니까? 아, 스티어링은 그 연도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트렌드를 저희가 서베이를 좀 합니다. 그리고 그 중형차에 맞는 또 어떤 그런 컨셉도 잡고. 그거 이제 가볍게 느낀 게 맞습니까, 제가? 예, 저속에서 이제 조작했을 때 어떤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 이런 거는 좀 약간 가벼울 수 있는데 네. 고속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든든하지 않던가요? 고속에서는 고속 안정감이 있었죠. 네, 고속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제 주차할 때나 이럴 때는 막 이렇게 휙휙휙 막 돌아가니까 네. 아, 이거는 너무 아주머니들 의식한 세팅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하여튼 그거 지난 얘기고 요거
요거는 그거보다는 좀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제대로 느낀 건가요? 네. 지금 여기 지금 가속 방지 턱을 계속 넘고 네, 있는데 계속 넣고 있네요. 제가 저번에 시승할 때도 딱 느꼈지만 이 차의 등급이나 가격에 비해서 과속 방지 턱은 참 잘 넘는 수준이다. 과속 방지 턱의 나라에서 개발한 차답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RNH에서 이렇게 핸들링 성능보다도 과속 방지 턱이나 승차감 이런 거 비중이 더 높죠. 예, 사실 더 많이 접하게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접하는 대부분이 어떤 트랙 주행보다는 그냥 일반 노멀한, 그리고 가끔 풍화도 내고 비례, 네. 그리고 고속도로 타면서 이제 직진을 많이 하지 이렇게 많이 꺾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중요하죠. 예. 네. 근데 요 승차감의 느낌은 어떤 느낌 주고 싶으셨어요? 승차감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네. 도로에 이렇게 잔 돌기나 네. 노면 충격들은 네. 그냥 걸러주고, 다 문질러 네. 주고. 네. 걸러주고, 그리고 고속방지턱 지금 나오네요. 네. 이렇게 넘었을 때 네. 출렁거리지 않게 든든하게 잡는 거. 그러니까 큰 모션이 발생되는 어떤 네. 노면에서는 네. 든든하게 잡아주고, 작은 노면의 어떤 그런 돌기들은 걸러주고.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그게 예. 거의 궁극의 특색감 아니에요? 그 좋은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말은 쉬운데 거기에는 많은 노하우랑 이제 뭐 엔지니어링, 뭐 스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목표, 그러니까 잔진동은 잘 문질러주고 큰 진동은 잘 잡아준다. 잡아주고. 비싼 서스펜션, 비싼 스프링, 비싼 뭐 올린즈 샥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쓰면은 그냥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차는 이제 엔트리 모델 차량이고 그런 비싼 건 쓸 수가 없으니까 네. 저희가 대신 시험을 많이 했어요. 소비자분들은 넘었을 때 아, 좋네, 부드럽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지만 그 과정에는 차에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네. 타이어가 닿고, 그리고 스프링이 움직이고, 쇼업쇼버도 움직이고, 그 모든 과정에서의 댐퍼나 스프링이 운동할 때 속도, 네. 스트로크 네. 이런 거를 저희가 면밀히 보고 네. 계산을 하고 네. 최적의 댐핑을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스피드 범프를 한 수천 번을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피드 범프가 우리나라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네. 도로 시방서에는 기준이 있지만 사실 네. 이게 만들고 나면은 풍화도 되기도 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많이 테스트해보고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무슨 값은 늘려주고 무슨 값은 줄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만들어내면 돼라는 요런 저희 레시피가 있는 거죠. 아. 영업 비밀. 근데 그건 또 차마다 또 다 다르고 그쵸. 이건 진짜 많이 다녀봐야지 만들어지는 거네요. 예, 많이 타봐야 돼요. 자, 그거 외에 RNH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제가 만약에 여기서 가다가 고라니가 나왔어. 네. 그러면 이게 하잖아요. 어우. 네, 이렇게 할 때 이게 주행안전장치가 이제 작동하면서 네. 이게 잡아주잖아요. 네. RNH에서 주행안전장치를 어느 정도로 해서 넣을지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ESC 뭐 샤시 컨트롤부터 해가지고 그런 주행 안정장치를 위해서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차 단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급 세단들은 뭐 센서도 조금 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차를 제어하는 로직도 뭐 몇백만 분의 1초짜리 뭐를 넣어가지고 하고 해서 정말 고도화된 걸 쓸 수 있는데 또 이게 차 단가 때문에 그 고도화된 장비는 또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정감 있게 차량을 초기에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네. 아키텍처라고 해갖고 골격, 네. 그리고 스티프니스, 스트럭처 스티프니스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고 나서 네. 이제 댐퍼랑 쇼업쇼버랑 잘 튜닝이 되면은 네. ESC도 개입이 그렇게 많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단단하면 되는 겁니까? 후들거리지 않고. 중요하죠. 예. 일단 단단한 자체가 중요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골격. 네. 근데 뭐 원래 쉐보레 이 골격이라든가 이 아키텍처는 약간 필요 이상으로 든든하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뭐 어차피 충돌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다 든든한 골격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스마트하게 하죠. 뺄 때는 좀 빼고 여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데는 네. 좀 많이 보강을 하고 선택적으로. 왜냐하면 이제는 또 너무 무겁게 만들 수 없으니까 차량을. 미디어 오토
그 트레일 블레이저에 비해서 주행 안정 장치라든가 쇼크옵셔버라든가 스프링이라든가 원가가 낮은 게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게 더 가격이 더 괜찮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비슷한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예, 비슷한 제품으로? 예, 가격적으로 낮거나 이런 게 들어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제품이 들어갔지만은 뭐 가격은 조금 더 싸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제품이 들어가거나 질이 떨어지는 게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랑은 비교해 보면은 이게 좀 더 부드럽게 세팅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레일 블레이저는 조금 SUV 느낌 나서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더 들었는데 요거는 좀 말랑말랑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더 싸구려가 들어갔구나. 네, 죄송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딴 분이 하셨어요? 예. 아, 그래서. 말랑말랑하다고 해서 이제 싼 건 아니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부품이 들어갔고요. 사실 네. SUV는 좀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SUV가 세단이나 이런 크로스오버랑 다르게 이제 네. 요구하는 하중 조건이 다르거든요. 네네. 좀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하중 조건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걸맞게 이제 스프링이랑 부식류의 어떤 스티프니스들이 좀 올라가게 되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또 올라가고 댐핑 값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차가 좀 약간 스티프해지는 거죠. 요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은 칼럼 타입입니까? 렉 타입입니까? 탈락 타입입니다. 칼럼 타입. 칼럼 타입으로도 렉 타입에 준하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과 뭐 직결감 뭐 요런 거를 내주기 위해서 조금 더 뭐 세팅을 좀 더 더해주고 막 이런 게 있습니까? 반응 속도를 최대한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반응 속도를 올리게 되면 네. 그 EPS에서 이제 뭐 노이즈 아니면 바이브레이션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업체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많이 하죠. 그럼 반응 속도 올리면은 막 이렇게 할 때 막 딱 소리 나고 막 이러나요? 딱 걸리는 느낌이 나죠. 이제 이 용량이 못 쫓아와가지고 딱 걸리는 느낌이 나죠. 아까 그 대표님 네. 거기서 네. 회전 하셨잖아요. 네, 그 그때 급차선 변경할 때. 어떻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차가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또 딱딱해져. 딱 잡아주죠. 네. 네. 스티어링도 뭐 걸리고 이런 네. 거죠. 세팅은 정말 이렇게 노하우가 되게 많은 분이 세팅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일단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칼럼 타입인데 초반에 다른 회사의 T 모델은 보면은 딱 돌리고 나서 약간 한 박자 뒤에 운전대가 돌아오는 방향을 트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급차선 변경하고 그 무스 테스트 할 때 시속 60을 못 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예상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될 정도로 초반에는 CMD 페이스가 반응 속도가 느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잠깐 해보고 저번에 시승할 때도 해봤지만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막 하다하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울 땐 또 부드럽게 약간 렉 타입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RMDPS 같은 CMDPS. 하여튼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뭐 차장님이라 그러셨죠. 오늘부터 부장님 할게요. 이렇게 잘 만드는데 아직도 차장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부장하세요. 네, 오늘부터 부장님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미디어 오토. 자, 라이드 앤 핸들링 하셨던 부장님에 이어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음 진동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네. 우성근 차장입니다. 아, 이쪽 차장님이세요? 네네. 네, 사장님. MVH 소음진동. 맞습니다. 네, 소음진동 담당하셨다. 아, 또 제가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소음진동은 제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요거 그러면 지금 요 연구원님께서 관여하시는 건 엔진 사운드도 관여를 하세요? 네, 맞습니다. 엔진 사운드. 엔진 사운드부터 제가 날카로운 질문. 아, 예. 알겠습니다. 엔진 사운드. 이게 3기통 엔진이잖아요. 네네. 3기통 엔진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싸구려 소리. 3기통 터보 엔진이잖아요. 네. 게다가 이 스트로크가 긴 터보 엔진. 그러면 이게 빵빵 터지는 엔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3기통 엔진은 그래서 좀 엔진 소리가 좀 싸구려 소리가 나고 좀 진동도 좀 있고 그래서 요거를 많이 잡으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차는 상당히 저는 진짜 연구원님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3기통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그냥 그래서 4기통 엔진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네네. 3기통 터보 엔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아, 그냥 날카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문질러서 질문 하나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네. 그 차량을 처음에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소음 진동 성능 개발 타겟을 잡을 때 네. 국내 경쟁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세그먼트나 네. 에서는 3기통 엔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셀토스 뭐 맞습니다. 1600cc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소비자는 3기통, 4기통에 상관없이 이제 실내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 소음을 느끼신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목표 자체를 뭐 3기통 중에서 좋은 뭐 성능 요거보다는 음. 아예 4기통 같은 차량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기통 엔진 고유의 그 거칠음, 높은 폭발력에 의한 진동 이런 부분들을 엔진 그리고 뭐 바디의 스트럭처 그리고 실내에서 있는 흡차음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좀 컨트롤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 그걸 각 주파수를 막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파수와 주파수들이 상쇄되는 뭐 이런 맞습니다. 원리인가요? 맞습니다. 아. 저희가 그 3기통 같은 경우는 실제로 폭발력도 있고 좋게 표현하자면 좀 경쾌하게 나가는 부분도 있고 네. 그때 발생하는 소음이 좀 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저속이나 또 저RPM 구간에서는 좀 더 정숙한 면을 좀 타겟으로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위쪽에 ANC 마이크라고 해서 ANC 네. 마이크가 이렇게 아. 있는데요. 뭐 ANC를 통해서 조금 더 정숙한 부분을 가져가고 음. 또 오히려 고속이나 또 고RPM에서는 3기통이 가지는 좀 장점 뭐 네. 약간의 그 쉐비의 그 스포티한 사운드 자체를 카랑카랑하는 사운드. 네, 카랑카랑하지만 좀 거칠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네. 흡차음제나 기술로 좀 최대한 제어를 하면서도 좀 네네. 스포티한 사운드 이런 네. 부분을 또 좀 부각해서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3기통 엔진은 이게 처음 아니잖아요. 뭐 예전에 스파크 때도 계속 네네. 3기통으로 하셨던 게 좀 참고가 됩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아, 도움이 되고 네. 사실 이제 스파크나 경차에서도 3기통을 많이 했지만 네. 지금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에서 느끼시는 그 MVH 성능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실제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좀 3기통 엔진에 대한 좀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좀 소음 진동에 나쁘다, 시끄럽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경차 측면에서는 소음 진동 성능도 중요하지만 경제성 부분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저희가 이제 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여러 가지 있을지언정 좀 뭐 다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차장님,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3기통 엔진이 들어간 차들은 3기통으로만 개발을 하게 되나요? 그러면 3기통 버전도 있고 4기통 버전도 있고 그러면은 너무 개발하기가 혼란스러워지나요? 실제 지금 추세는 그 컴플렉시티를 최소화하는 것들이 자동차 개발 업계에서의 좀 추세고요. 네.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은 사실 고객의 선택의 옵션은 좀 늘어나겠지만 실제로는 더 상대적인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추세는 좀 컴플렉시티를 좀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고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가 1.35는 4기통인가요? 그것도 3기통이에요. 다 3기통. 네네. 그럼 3기통은 3기통으로만 있고 4기통은 4기통으로만 있고 사실 지금 현재는 그러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4기통이랑 6기통으로 혼용되는 차들은 꽤 있잖아요. 그거는 또 주파수 값이 또 막 달라지나요? 그렇죠. 각각의 기통수, 실린더의 개수에 따라서 각각의 그 파이어링 인터벌이 틀립니다. 같은 RPM 구간을 주행을 하더라도 네네. 그 기통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희가 저주파를 좀 경험을 하고요. 네네. 기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고주파를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조용한 차가 기본적으로 좋잖아요. 어차피 다 이게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조용하게 만드는 게 다들 목표일 텐데 한없이 조용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게 이게 원가 때문이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까지 조용하게 만드느냐 요게 이제 그냥 목표치를 두고 만들게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두고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제 그 차량 개발할 때 처음 포트폴리오 단계에서부터 기존에 있던 트래블레이저 네. 그리고 경쟁체 뭐 다른 경쟁 업체에서의 4기통 엔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기통을 기준으로 셀토스라든지 네. 그리고 또 뭐 마츠다 뭐 여러 가지 경쟁 업체들의 정보들을 좀 게더링하고 네. 그 차량들에 대한 좀 오브젝티브나 데이터를 좀 확보해서 포지셔닝을 합니다. 동등하거나 아니면 더 우세한 부분 이후에 출시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더 우세한 부분으로 타겟팅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유리나 뭐 이런 것도 다 이중 유리 쓰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여기도 지금 이중 유리로 되어 있나요? 네, 윈드실드 같은 경우는 이중 유리로 되어 있고요. 네. 사이드 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중 유리는 아닙니다.
아, 여기는 흡차음 뭐 이런 기능 안 들어가 있고 그냥 혹겸 유리로. 예, 대신에 이제 저희는 두께를 가지고 좀 튜닝을 하고요. 뭐 두께가 뭐 4T냐 5T냐 뭐 이런 두께 개념으로 해서 이제 차음 성능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기 위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유리도 두꺼워지면은 조금 더 흡차음 성능이 맞습니다. 그냥 차음 저희-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네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셀토스보다 조용합니까? 조용합니다. 그러면 네. 말리부보다 조용합니까? 말리부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이렇게 윈드 노이즈, 네. 심지어는 컴포넌트에서 나는 노이즈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용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뭐 흡차음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그먼트나 이런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또 네네. 말리부보다는 또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요즘 그 기아 EV9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버패팅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아, 잘 알고 있습니다. 버패팅. 네. 유리창 열었을 때 바람끼리 막 부딪히는 거. 네, 맞습니다. 공기끼리 막 부딪히는 거. 그 버패팅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예민한 거라서 네네. 타사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여쭙긴 좀 그런데, 이게 뒷유리 창을 활짝 열면 네네. 대부분의 차들이 빠바바바바 그 헬리콥터 소리 나는 거. 네네. 그 버패팅. 네네. 요거 뒷유리 창 활짝 열면은 다 생기죠.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버패팅이라는 걸 잡을 생각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 저희가 크게 그 버패팅 나는 현상을 보면은 네. 저희 실내 공간을 좀 큰 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북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운전자가. 네. 그리고 뭔가 그 바람이든 매력이 그 네. 북을 치면은 실제로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은 되게 시끄러울 거잖아요. 그 네. 현상을 느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버패팅에 있어서는 실내 최적과 그리고 매력, 바람이 이제 어떻게 가진을 하느냐가 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자면은 썬루프 같은 경우도 좀 버패팅이 많이 거론이 그렇죠. 되는데요. 썬루프 네. 열면 또 바바박 그렇죠.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드 디플렉터의 높이나 윈드 디플렉터의 뭐 타입 이런 걸 가지고 좀 튜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리어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디플렉터가 별도로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개발 초기 디자인 단계부터 차량의 그 형상, 에어로다이나믹스의 형상 등을 좀 미리 예측하고 네. 그 시뮬레이션해서 네. 버패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패팅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건데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한다. 맞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차들 보면은 예전에 막 7, 80년대 차들 아버지 차들 보면 그때 에어컨 없어서 다 문 열고 다녔거든요. 네네. 그때는 사실 버패팅 같은 거를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 문을 뭐 한쪽만 열지 말고 다 같이 뭐 앞쪽 뒤쪽 다 같이 열면은 오히려 좀 괜찮고요. 네. 지금도 뭐 리어 쪽에서 한쪽만 열어서 버패팅이 생기면은 네. 반대쪽 유리창에 뭐 일부를 좀 내려준다거나 하면은 네. 버패팅을 노이즈를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뒤에 버패팅 생길 때 앞유리를 보통 조금 열잖아요. 근데 앞유리를 열면은 그 버패팅이 앞유리로 공기끼리 부딪히는 게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유리가 후두루들 막 떨립니다. 후두루들 떨리는 것도 다른 차들도 보통 다 떨리잖아요. 네, 조금씩은 같이 떨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떨리는데 이제 해당 차가 떨리는 수준이 좀 지나쳐서 떨리니까 겁나서 문을 닫게 되잖아요. 닫을 때 이제 윈도우런을 벗어나서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좀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버패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윈도우런을 벗어나서 닫히는 거는 요거는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한번 윈도우런 벗어나기 시작하면 또 계속 벗어나잖아요. 네네. 그거를 얘기했다가 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개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 요거는 버패팅 그래도 많이 잡으셨죠? 네네. 요거는 아까 제가 비가 와가지고 제가 아주 맘 놓고 해보지 못했는데 앞유리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더라고요. 글라스런도 벗어나지 않고. 글라스런을 벗어났으면 제가 오늘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안 벗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문짝에 제가 집착하는 건 좀 아시죠? 네. 문짝 닫는 소리도 좀 튜닝을 하시죠? 합니다. 튜닝의 목표는 뭡니까? 튜닝의 목표도 저희가 이제 뭐 각각 어떤 실제 노이즈 측정 장비나 아니면은 뭐 주간 평가 다 해서 각각의 개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차나 컴피티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고요. 그 닫을 때는 저희가 노이즈라는 표현을 쓴다기보다는 좀 사운드죠. 사운드 튜닝이라고 좀 봐서 좀 네. 원치 않는 소리는 최대한 걸러내고 네. 좀 최대한 정숙하면서도 좀 기분 좋은 이런 단정한 소리. 네, 단정한 소리 네. 뭐 이런 부분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짝 요거를
관여를 하면서 이 문짝 닫을 때 나는 소리를 문짝이 완벽하게 닫히는 느낌을 줘야 된다. 흥 이렇게 닫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닫을 때 잘 닫혔네 라는 느낌. 제가 맞는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좀 웨지 스트라이커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도어의 매칭 퀄리티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뿐만 아니라 좀 그 생산이나 이제 좀 품질 뭐 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관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4단으로 제일 세게 켰을 때 확 소리 나는 거 네. 이런 것도 좀 튜닝을 하시나요? 튜닝을 합니다. 튜닝을 하는데요. 하는데 이제 에어컨의 1차적인 목표는 사실 소음이 적은 것보다는 에어컨 성능이 에어컨은 일단은 시원하게 하는 목적으로 네네. 존재하는 파트다 보니까 네. 1차적인 목표는 이제 실내에서의 에어컨 성능을 일단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그 성능을 범용하지 않는 한에서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좀 목표여서 뭐 좀 밸런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소리를 적게 하게 하려면 이 에어컨 여기에 있는 핀을 좀 얇게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실제로 덕트나 뭐, 네. 뭐 여러 안에 좀 이제 인슐레이션이나 좀 흡음을 할 수 있는 그런 흡차음제를 넣는 부분도 있어서 네. 실제 이제 요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IP 안쪽에 H백 덕트 부분에 뭐 흡차음제나 이런 네. 것들이 좀 적용은 돼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를 한 4분의 1 약간 서론 지났는데 그래요? 도착을 다 해버렸네요. 저도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너무 잡담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요 트랙스 크로스오버 요거 소음 수준을 요 차보다 조용하다고 내가 그냥 단언한다 라고 이제 한마디 딱 해주시죠. 경쟁차 나와도 됩니다. 경쟁 차량 개발할 때는 좀 저희가 뭐 마츠다나 뭐 네. 세토스 MVH 측면에서는 좀 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트래블레이저 수준 됩니다. 트래블레이저보다도 사실 조금 더 조용해요? 패키지를 더 좀 추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트레일블레이저 오너가 뒤에 앉아있어요. 트래블레이저의 뭐 예를 들자면 뭐 엔진 노이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 뭐 로드 노이즈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네. 로드 노이즈 측면에서는 좀 일부 더 나아진 부분도 있고요. 로드 노이즈는 네. 더 잘 잡았다. 그럼 트레일블레이저는 개발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도 하시고 네네. 그 노하우를 갖고 이거는 더 잘 만드시고 이게 더 낮은 차인데 더 잘 만드셔서 하극상을 주도하셨네요. 아니 하극상 하셨네. 둘 다 좋은 수준에서 이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뭐 이제 어떤 차든지 이제 이게 신차가 나오면은 다 이렇게 더 예전 거보다 좋게 만들어야죠. 그게 또 발전이고.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차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 5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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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좀 오늘 컨디션은 너무 안 좋았는데 두 연구원 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내용은 정말 국보급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직접 개발하신 연구원분들과 나눈 여러 가지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너무 어수선해가지고서는 이게 좀 더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래도 다 끝냈다 오늘.